오늘은 커피 스니퍼 대표님께 브랜드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택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피 스니퍼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인 신은수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청 본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삼 선릉 쪽에 2호점이 있고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있고 오늘 이제 저와 함께 가실 서울숲 매장에 있습니다. 커피는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커피 같은 경우는 뭐 단순했던 것 같아요. 지금 20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무엇일지 고민을 하다가 커피를 한번 만들어보는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커피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해군 부사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4년 이상 이제 군 생활을 했고 거기서 배를 운전했죠. 그래요? 네, 그럼 항해사 하셨던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고등학교를 사실 제가 부산에서 나와가지고요.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군인 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좀 직종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그거를 접어두시고 네. 커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분명히 이제 다양한 직업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카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도 안정적이지만 집에서 반대가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군인은 월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생활을 해가지고 좀 직업 군인으로 그냥 정착하면 어떠겠냐라고 또 집에서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것을 좀 더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커피라는 일이 처음에는 그럼 좀 두렵진 않으셨어요? 두려움보다는 좀 설레임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커피 그 에스프레소 바 머신 앞에 쓰면은 나름 설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일이 좀 더 가슴 뛰는 일이어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물론 제가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계속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팝업이나 뭐 행사 같은 걸 진행할 때 좀 살아있음을 좀 느끼더라고요. 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커피 네. 업계에 들어왔을 때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시작하셨어요? 이 업계에서는 제가 뭘 이루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거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대회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저희가 좀 목표가 생겼는데 사실 커피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대회를 도전을 했거든요.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게 엄청 크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실패하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하나의 카페나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힘을 좀 더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성장을 좀 더 갈구하고 있고 지금은 또 많은 바리스타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또 오피스 본사 팀도 있는데 그런 함께 소통을 많이 하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국내 커피 시장의 문화를 활발하게 좀 만들고 그러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서울숲 디타워 포레스트에는 주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이용하시고 바로 서울숲 그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찾아와 주시면 주차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 1층에 있나요, 대표님? 네, 여기 지금 지하 3층이고 저희 매장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매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은 오픈 준비 시간이라서 네, 바리스타 분이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자본이 많은 상태로 시작한 게 아니고 뭐 다 비슷하겠지만요.
근데 창업에 대한 절실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라고 한 게 제 바리스타로서의 꿈이었고, 지금은 이제 회사로서의 목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을 하면서 사람은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알아가면서 실수했던 부분은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금 최대한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대략적으로 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현장 근무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좀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소비자의 접점이 뭐 적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디저트가 주가 되는 카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브랜드로서, 아니면 또는 뭐 프랜차이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은 사실 시작하는 그 사장님들의 그 간절한 태도에서 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은 그 일단 태도가 우선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경험과 그 다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답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봤다면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업계 하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브랜드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무언가 하세요라고 조언을 드리기에는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또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조금 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 거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딱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간절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뒷받침돼야 실행과 추진이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브랜드를 만들려면 무조건 뭔가 슬로건이라는 것을 다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슬로건도 저는 최근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변경이 된 거라기보다는 추가가 됐는데, 커피의 좀 새로운 문화를 좀 더 만들고 싶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라떼를 판매하지 않고 좀 더 우유 블렌딩된 라떼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메뉴 자체가 처음에는 한 4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카페에 방문했는데 메뉴가 4가지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시작한 상권 자체가 오피스 상권인데, 오피스 상권은 되게 다양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준비한 상태에서 거기 안에서 로스팅을 하고 커피를 판매하는데, 커피에 관련된 메뉴가 4가지밖에 없으니까 조금은 이색적인 경험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고, 그 안에서의 저희가 메뉴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넣었던 그런 경험과 과정들이 엄청 오랜 기간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좀 있으세요? 일단은 뭐 입지나 상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본 마련도 중요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메뉴 구성이나 뭐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심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바리스타 그리고 예비 사장님들의 경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데, 사실 개인의 취향이 너무 확고한 시대에서 그 취향을 한 분 한 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중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가 아닌 90% 대중들을 대상으로 뭔가 메뉴를 선정하고 뭐 커피를 만들고 그 취향을 공략하는 게 하나의 좀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10%를 위해서 그 취향을 공략하는 분들도 엄청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각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해보고 창업을 도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대표님, 네. 카페 시장이 좀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이 시장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갈수록 포화가 되는데,
손님, 고객의 그 경험 자체가 수준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살아남는다기보다는 그게 당연하게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고, 전문적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매니악한 분들을 공략한다는 게 아니라 대중들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의 브랜드가 가진 커피 브랜드의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화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잘 버텨봐야죠. 그래서 시작점 자체가 제가 준비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해야 창업하는데 1%의 가능성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커피 스니퍼만의 강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 강점은 제가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 때도 제가 직접 노트에 필기를 좀 했거든요. 대중들에게 특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가 제공하는 게 있어서 사실 손님이 없으면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점을 마련하려면 저희가 뭐 국내 최고가 되겠다라는 기준이 아니고, 국내에 너무 다양한 로스터리 그리고 개성에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스페셜티 커피를 좀 허리 역할로서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커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좀 더 매니악한 커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 업계가 좀 더 선순환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 매력이라고 할까요? 좀 대중 친화적이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성 있게 다루는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다시 창업한다면은 좀 어떤 것부터 준비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다시 창업을 한다면 실수였던 부분은 열정과 열망이 가득한 시작 초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제가 다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런 걸 맞이하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복지나 이런 체계를 좀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때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우는 중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잘했다고 한 거는 좀 추진력인 것 같아요. 실행과 추진을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완벽한 준비가 아닌, 일단은 일을 저질러 놓고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힘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한 것 같고, 그게 이제 2호점을 오픈할 때거든요. 그 시기에 오픈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크게 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좀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원두 도매를 직접 다니면서 1인 사장님들 많이 만나 뵙고 했었는데, 그 공통된 사항 중에 하나가 카페라는 한 공간에서 오래 일을 하시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조금 더 고객 중심으로 뭔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메뉴판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은데,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반영이 되고 메뉴의 구성 또한 너무 복잡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1인 사장님이다 보니까 사실 모든 걸 수정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런 1인 사장님들이 힘들지만 그 업계에서 만약에 조금은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좋은 이야기를 만약에 전달해 주시면 좋은 생각으로 이거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심스러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네. 왜냐하면 그 공간이라는 게 그 사장님의 취향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저는 카페라는 공간은 상업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업적인 조언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커피도 당연히 맛있어야 되지만 다른 부가적인 요소,
들어왔을 때 뭔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좀 사장님들의 태도,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 그 매장만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캐치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예비 창업자분들도 또는 지금 이제 고군분투 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냥 카페 사장인데요. 네. 근데 앞으로 저는 뭐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내부적으로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면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 시장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만약에 창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만큼의 노력과 태도를 가지고 간절함을 바탕으로 꼭 성공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한잔의 브랜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그 민철님 연락을 받고 제가 처음 이제 스타트업을 했을 때, 장사를 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지금 아무도 아닌 사람인데 요청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흔쾌히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저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은 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뭔가 이것저것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커피 스니퍼라는 브랜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글로벌한 브랜드로 좀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욕심, 개인의 꿈은 저는 매장 1개 2019년도에 이뤘고요. 저희 회사로서의 목표는 아직은 10%도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많은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이 영상이 뭐 5년 뒤에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그런 영상이 아닌 자신감 있는 그 브랜드였구나 라고 인식되기를 좀 희망하면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